오늘은 일본의 합법적인 도박기기 파친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애플TV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 시즌 1이 끝났죠. 드라마 파친코는 한국계 미국인 이민진 작가의 동명소설 파친코를 원작으로 두고 있으며 시즌 1의 내용을 보면 원작을 거의 그대로 계승할 것처럼 보입니다. 작품의 제목이 파친코로 정해진 이유는 파친코 사업 그 안에 숨겨진 역사 때문입니다. 파친코는 제일 한인들의 애환이 담긴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파친코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파친코의 기원은 1930년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던 베플볼이라는 상업용 게임기입니다. 베플볼은 술집이나 약국처럼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가게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재밌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대박을 쳤습니다. 출시와 함께 거의 5만 대의 베플볼이 팔리자 당시 아케이드 게임 기업들에서는 너도나도 베플볼을 만들겠다고 나섰죠. 이때부터 베플볼은 핀볼 혹은 핀볼 머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핀볼 머신이 시카고를 휩쓸던 시기, 일본에서는 핀볼에서부터 파친코라는 이름의 게임이 생겨났죠. 초기의 파친코는 지금과는 다르게 단순 오락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쇠구슬을 쏴서 정해진 곳에 넣으면 가게 주인이 경품을 주는 형태였죠. 이름이 파친코인 이유는 쏘는 모습을 표현한 의태어 파친과 굴러가는 모습을 표현한 호로코로가 합쳐져 생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의 파친코도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게임기가 아니라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일정한 양의 상품으로 교환하는 형태죠. 상품 중에는 돈으로 교환 가능한 상품들, 예를 들어서 작은 금 같은 물품이 있기 때문에 파친코가 도박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초기의 파친코는 과거 우리나라 문방구에 있던 가위바위보 게임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게임기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메달이 나오는 기계죠. 생각해보니 이 기계도 일본에서 만들어진 기계네요. 제일한인들은 1927년대부터 파친코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파친코를 선택한 이유는 너무도 간단했죠. 차별을 받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던 제일한인들은 뭐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파친코 기기를 운영하기는 힘들었고 기기 제조 하청업이나 경품 교환직에 종사했죠. 초기 버전의 파친코도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게임 자체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핀볼에서 파생되었으니 재미는 이미 보장된 놀이였죠. 파친코의 인기는 나날이 좋아졌지만 1942년 예민했던 일본 정부는 기업 정비령에 따라서 파친코 산업을 불필요한 산업으로 규정하며 폐지시켰습니다. 이후 파친코 사업이 다시 세상에 등장한 것은 1945년 해방 이후였죠. 이 시기는 파친코가 본격적으로 현대 기기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일본은 군수물자들을 대거 찍어낸 상태였는데 전쟁이 끝나면서 군수물자들은 처치곤란의 이념물품으로 전락했죠. 특히 볼베어링은 대량 생산에 용이한 장점과 마모가 쉽게 이뤄진다는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어 정말 미친 듯이 찍어냈습니다. 이 많은 볼베어링들이 항복과 동시에 쓸모 없어지자 일본에서는 노동자에게 급료 대신 볼베어링을 지급하는 불상사까지 벌어졌죠. 볼베어링은 파친코 기계의 쇠구슬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직후라 마땅한 유흥거리도 존재하지 않았으니 사람들은 너도나도 파친코를 붙잡고 살았죠. 그리고 1950년 파친코 시장의 첫 전성기가 찾아오죠. 일본의 사업가이자 파친코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사무라 타케이치가 최초의 현대식 파친코 기기를 제작한 것입니다. 파친코는 게임 자체로도 재밌었지만 경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죠. 당시 마사무라가 만든 파친코는 1949년 당시 5,000개도 안 되었던 파친코 점포를 3년 만에 42,000개까지 늘려놓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파친코 시장이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나고야 지역의 제일한인들도 다시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했죠. 왜냐면 다른 기업들은 일본인들이 차지할 자리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갈 수 없었지만 파친코업은 반사회적이라는 인식이 강해 일본인들이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던 제일한인들은 파친코업을 점령했죠. 한인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조 하청이나 경품 교환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파친코 하청을 보던 제일한인들 사이에서 파친코 점포를 운영하면 큰돈을 만질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죠. 파친코업에 종사하던 제일한인들은 물론 당시 고철업이나 폐품 수집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파친코 운영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점포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파친코에 취직하는 사람들 역시 대부분 제일한인들이었습니다. 물론 파친코 사업은 위험도 뒤따라왔죠. 앞에서 말했듯이 파친코는 반사회적 직종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954년에는 일본 정부가 연발식 파친코 기기를 금지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했죠. 당시 전국에 5만 개 가까이 분포했던 파친코 점포들은 순식간에 9,000개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파친코업에 종사하는 일본인들의 대거 이탈이 벌어졌죠. 제1한인들은 파친코 아니면 돌아갈 곳이 없었기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파친코 시장은 연발식 기기의 금지에도 다시 일어나 70년대까지 탄탄대로를 걸었죠. 게다가 일본인 업자들마저 모두 이탈해버렸으니 파친코 시장은 제1한인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1한인들은 파친코 시장의 70%를 먹어치웠죠. 이 시기 파친코는 제1한인들에게 있어 자동차보다 중요한 사업 수완이었습니다. 1960년대는 가입 파친코의 황금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죠. 기존에는 구슬만으로 진행되던 파친코에서 벗어나 원격으로 조종하는 기기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파친코 방식 중에 하나가 튤립입니다. 튤립은 기기의 종류 중 하나로 파친코 중앙에 튤립 모양 받침대가 있는 파친코죠. 튤립 파친코는 튤립이 주기적으로 열리고 닫히는데 튤립이 열렸을 때 구슬을 넣으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5배의 구슬에서 최대 10배의 구슬이 나오죠. 1970년대 일본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문화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동시에 아케이드 오락시장도 전례가 없던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게임이 바로 타이토사의 스페이스 인베이더죠. 스페이스 인베이더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임으로 2007년에는 더 타임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게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갤러그의 할아버지쯤 되는 게임이죠. 아무튼 스페이스 인베이더의 등장은 적수가 없던 파친코 시장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다만 덩치가 큰 일부 파친코 점포들은 아케이드의 황금기를 맞이해 더욱 큰 성장을 이루었죠. 한인들의 파친코는 역사를 이어오면서 대형 점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페이스 인베이더가 잠깐 반짝한 정도로는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제1한인 업자의 파친코 중에는 마루안과 다카야마 물산, 그리고 제일물산과 도쿄우타 등이 있죠. 이들은 모두 매출액 1000억 이상의 대형 파친코 점포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파친코는 경품을 타는 오락기에 지나지 않았죠. 1980년 일본이 황금기를 맞이하던 시기부터는 슬롯머신의 릴슬롯의 방식을 차용한 파친코 기기가 등장했습니다. 이때부터 파친코는 본격적으로 도박성을 띠기 시작했죠. 참고로 릴슬롯이란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의 슬롯 머신으로 라인에 있는 그림을 맞추면 돈을 타는 형태의 기기입니다. 도박성과 함께 파친코를 둘러싼 야쿠자 문제가 퍼지면서 안 그래도 좋지 않던 파친코에는 불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박혔죠. 이렇다 보니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일본 정부는 파친코 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친코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었죠. 아직까지도 일본 정부는 파친코 기기의 당첨 확률을 높이고 경품의 양을 줄이도록 하면서 도박성을 최대한 낮추는 작업을 이어오는 중입니다. 최근 파친코는 운영진들의 세대 교체가 이뤄지기도 했고 도박성 대신 오락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나마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죠. 물론 여전히 돈 넣고 돈 먹는 게임이기도 하고 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툼같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경품 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소량의 금을 주는 방식은 도박법을 피하려는 교묘한 수법이죠. 참고로 과거 우리나라에 우후죽순 생겨나던 바다 이야기도 파친코와 비슷한 방법으로 상품을 지급하다가 걸렸습니다. 일본에서는 미와 같은 수법이 먹히지만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씨알도 안 먹히며 사라졌죠. 실제로 일본에서 한국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도박이니 말이죠. 일본의 합법적인 도박 기기 파친코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